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그 채권 시장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자, 채권 파트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아이고, 여기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제 좀 소개를 드리면, 우리 이제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채권이 뭐냐? 당연히 이제 그거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채권제 종류들이 있습니다. 누가 발행했냐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요. 특히, 이자나 원금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복리, 할인, 이표채 요거 구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 이제 채권도 주식하고 똑같이 이제 발행시장 있고 또 유통시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에서 채권 이제 발행하는 방법 그리고 유통시장에서 장내 장외 거래하는 거 채권은 주로 이제 장외 거래가 많아요. 그다음에 채권 투자 위험 채권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데 이제 신용 위험부터 이제 수의 상환 위험 도대체 이게 이제 무슨 위험이냐. 그 다음에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거. 채권 가격 계산하는 거 우리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그거보다 여기 이제 말킬의 채권 가격 정리.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두레이션 볼록성.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채권 공부할 때 피해갈 수 없는 게 두레이션과 이제 볼록성인데요. 여기가 이제 내용이 굉장히 이제 많죠, 여러분. 그래서 뭐 한 문제 나는 게 아니고 뭐 두 개, 뭐 그 이상도 날 수가 있죠. 자, 우리 채권은 금리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기에 따른 금리 차를 이제 그래프로 만든 게 수익률 곡선인데 이제 그 수익률 곡선 이론이라 그래서 요 세 가지 이제 하나가 더 있긴 하지만 핵심 이제 세 가지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를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은 이제 부채 개념이니까 이제 그 신용 등급을 부여받고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제 신용 평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또 늘 이제 한 문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채권 투자 전략, 그러니까 적극적 개념, 소극적 개념 여기 이제 종류들 살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주식, 채권 이렇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제 혼용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증권이라 그래서 ABS, 뭐 신종 자본증권, 조건부 자본증권, 또 커버드 본드. 우리 이제 잘 아는 CB, BW, EB, 전환사채, 신주 인수금사채, 교환사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제 제가 핵심만 추려봤어요. 여기서 이제 7문제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제 잘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시기 전에 앞에 그 6호 시장 공부하셨죠?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근데 거기는 분량은 많지만 어려운 내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외우기만 하면 되니까 대신 이제 외울 게 많아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 채권은 내용도 여러분 생소합니다. 주식보다. 그래서 분량도 많고 또 이해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대부분 어려워하는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강의를 진행하면서 또 강조를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거 중심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좀 이제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여러분 자격증 요거 증권 자문 자격증만이 아니고 계속 자격증을 취득하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채권이란 과목이 나올 텐데 이 채권은 대부분 이론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시면 다른 자격증에서 채권 공부할 때 한 80%가 다 공통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도움된다.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자, 첫째 시간에는 이제 1장을 보겠습니다. 채권 이제 기초 개념. 자, 이제 교재 준비되셨죠? 시작을 해볼까요? 요 제목을 이제 그 교재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채권의 기본적 구조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채권 정의부터 이렇게 봐볼게요, 여러분. 채권은 부채잖아요.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제 부채 개념으로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4대 주체가 발행하죠. 정부, 지자체, 또 이제 특수법인, 무슨 공사나 이제 특수은행들, 그리고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 이런 이제 4대 주체가 장기 자금을 주로 조달하려고 발행하는 거예요. 물론 단기채도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장기 자금, 그리고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채무증권, 채무표시증권이다. 그래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이제 채무증권으로 보죠. 단기 상품 중에 이제 CP도 기업보험 아닙니까? 기업보험도 채무증권으로 보고요. 채권도 법적으로는 이제 채무증권이다. 자, 이제 채권 특성 4가지가 나오는데,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이제 감사하는 거죠. 쉬우니까. 일단 채권은, 발행 자격이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발행한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4대 주체만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발행이 안 돼요. 법적인 채권을. 예, 법으로 이게 부채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 이런 걸 다 제한하고 있다. 두 번째, 여러분 이제 주식은 배당 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채권은 배당이 아니고 이자를 주죠. 그래서 이제 이자 지급 증권인데, 자, 주식과 다르다는 거죠. 주식은 배당을 주냐 안 주냐 회사 실적에 따라 연동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자는 기업 수익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기업이 수익을 내든 안 내든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다.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안 주면 부도죠. 그다음 이제 만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기한보. 그러니까 만기 때 이제 원금을 상환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장기 개념의 증권이다. CD나 CP는 단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단기 확정이자부 증권인데요. CD는 양도성 예금 증서잖아요. 이건 은행이 단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거고, CP가 이제 기업이 단기 자금 조달하려고 발행하는데, 이 채권은 주로 이제 장기 자금이 목적이다. 그런 뜻이 되죠. 자, 이거 교재에 없지만 주식하고 채권을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둘 다 여러분 회사가 이거 발행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금이 필요해서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자금 조달 목적인데 주식은 여러분 이 성격 자체가 자기 자본이죠. 자기 자본, 동업자 돈을 모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채권은 부채, 타인 자본이다.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주식은 누가 발행한다? 주식회사만이 발행하는 거죠. 반면에 채권은 4대 주체. 앞서 이제 정부부터 회사까지. 여기 조금 더 다양한 거죠. 주식 갖고 있으면 주주가 되고 이쪽은 이제 채권자가 되는 거죠. 자, 소유하고 있을 때 주식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회사 실적과 연동이 돼 있죠.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자는 채권은 이자를 주는데 실적과 무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확정적으로 지급해야 된다. 발행자가 이제 약속한 걸 줘야 된단 말이에요. 주식은 만기 개념이 없죠. 영구증권. 근데 얘는 기한부다. 물론 여러분,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영구 채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만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이자만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이제 기한부다. 원금 상환 의무가 주식은 없잖아요, 여러분. 액면이라는 게 있지만 액면을 상환할 의무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반드시 상환해야죠. 원금 상환 의무가 있다. 자, 이 발행자 문 닫을 때 자녀 재산 누가 우선권 가져요? 채권자가 우선 선순위죠. 주주가 이제 후순위고. 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비교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교재에 보시면 채권 관련 이제 용어들이 있는데 채권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정할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이제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이제 명확히 해놔야 앞으로 쭉 공부할 때 의사소통이 된단 말이에요. 자, 주식도 액면이 있지 않습니까? 채권도 이제 액면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채권 증서에 이렇게 보면 액면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이제 액면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다 10,000원이라고 봅니다. 주식은 5,000원짜리가 많잖아요. 근데 채권은 액면이 통상 이제 10,000원짜리가 많다. 물론 10만 원, 뭐 1억짜리 액면도 있긴 있지만 이제 아무 말이 없으면 10,000원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제 만기가 되면 채권 증서 하나당 이제 10,000원을 상환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다음 이제 채권은 이자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몇 % 주는 거냐? 그게 표면이율이죠. 표면이율 또는 표면금리. 누가? 발행자가 액면에 대해서 연 단위로 지급하는 이자율, 그걸 표면이율이라고 부르죠. 표면이율이 8% 그러면 연 8% 이자를 주겠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액면이 10,000원이다 그러면 8%니까 이제 800원 이렇게. 이런 걸 이제 미리 사전에 제시하는 거죠. 그럼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살지 말지 판단하는 거죠. 발행 시점에 결정이 되는 거고요. 자, 발행일도 있고 매출일도 있는데, 근데 발행은 그 증서에 보면 발행 일자가 있단 말이에요. 매출은 실제로 판매된 날짜고요. 근데 이게 발행일은 하나지만 매출일은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행일은 하나라도 매출일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하나고 매출이 여러 개다.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은 선매출, 후매출 이런 개념이 있어요. 발행일자가 만약에 3월 뭐 10일로 돼 있다. 그럼 꼭 그날 판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팔 수도 있고 나중에 팔 수도 있고. 이건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국민주택채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채죠. 국민주택채권은 발행일자가 있지만 그 달에, 이 발행일자가 있는 달에 초일부터 말일까지 판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면은 물건들 있잖아요. 물건들 보면 거기에 그 제조 일자가 있잖아요. 제조 일자. 그럼 제조 일자에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는 날짜들은 다 제각각이잖아요. 물론 유통기간 전에만 사면 되죠. 예, 이해되셨죠? 뭐가 하나고 뭐가 여러 개냐. 이제 이렇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발행일은 하나지만 매출일은 선매출, 후매출 여러 개다. 그래야 분산 판매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에 이제 기간을 따질 때 우리 이제 만기를 경과기간, 잔존기간 이렇게 또 쪼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이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채권 만기가 몇 년짜리다 그러면 발행일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발행일로부터 이제 만기일, 여기 이제 상환일이잖아요. 상환일 또는 이제 만기일. 이 전체를 이 채권 만기라고 얘기하고요. 중간에 채권을 이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매매한 날짜를 기준으로 여기 지나간 거 있잖아요. 그게 경과기간이고 앞으로 남아있는 그게 이제 잔존기간이다. 되게 쉬운 얘기죠. 그런데 이것도 말 바꾸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람트를 잘 봐야 되죠. 발행일자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이 뭐냐?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그러면 느낌이 지나간 거잖아요. 발행일부터 지금 매매니까 지나간 거 경과. 그럼 매매일부터 만기 또는 이제 상환일까지. 그러면 남은 기간이잖아요. 잔존기간. 그럼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채권의 이제 만기일 것이다. 이렇게. 자,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표면일이라는 것은 연단이란 말이에요. 표면일이 만약에 8%다 그럼 연 8% 이자를 주는데 그거를 한 번에 주는 거냐, 쪼개서 주는 거냐, 그거는 표면일을 갖고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라는 걸 봐야 돼요. 이자 지급 주기. 요걸 봐야 자주 주는지 한 번에 주는지 그걸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표면일 6% 그럼 6%의 이제 연 이자를 주겠다는 건데 만약에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돼 있다. 너무 쉽죠? 그럼 6개월마다 두 번 주겠다. 그러면 3%씩 6개월마다 지급하는 거다. 3개월 단위로 이렇게 돼 있으면 6%를 4등분 해가지고 3개월마다 몇 %씩 1.5%씩 지급하는 거다. 이거 여러분 산수죠? 산수.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리고 거꾸로 3%씩 6개월마다 이렇게 지급하면 예, 이 6개월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이제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채권에 투자하신다 그러면 이걸 선호하시겠어요? 이걸 선호하시겠어요? 연 6% 주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번 나눠서 주고 이거는 네 번에 나눠서 주죠. 이런 걸 선호하죠. 이걸. 왜냐하면 재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이것도 재투자할 수 있지만 이게 재투자 수익이 이제 일반적으로 커진다고 보고요. 이런 걸 선호해요. 그래서 통상 여러분 우리나라 국채 이제 뒤에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우리 국채가 이렇게 두 번에 나눠줍니다. 2표채인데 그리고 회사채는 네 번에 나눠줘요.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줘요. 회사채는. 다음에 이제 만기 수익률 얘기를 해볼게요. 채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만기 수익률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채권에는 퍼센트 개념이 두 개 있습니다. 앞서 그 표면율도 퍼센트고, 요 만기 수익률도 퍼센트인데, 채권은 통상 수익률로 거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물론 가격으로도 거래하고 수익률로도 거래하는데, 채권 가격과 수익률은 반드시 반대로 움직이죠, 여러분. 채권은 금리하고 가격이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권 수익률은 통상 이제 만기 수익률로 거래가 되는데요. 자, 요게 만기 수익률의 정의예요, 여러분.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제 현금 흐름들이 있겠죠. 그것에 이제 현재 가치를 다 계산해서 합산한 거하고 채권 가격이 현재 채권 가격이 일치되는 거기 내부에 들어있는 이제 할인율을 측정하는 거. 요런 말 나오면 이게 만기 수익률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만기 수익률이 변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채권시장에서는 이 만기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의 만기 수익률은 고정된 값이 아니에요. 계속 변한단 말이에요. 만기 수익률이 변하면서 채권 가격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만기 수익률이 올라간다 시장에서 그러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만기 수익률이 하락한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할 때 이게 수학적으로 역외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이제 채권 가격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럼 만기 수익률은 또 무슨 뜻이냐? 그것도 뒤에서 다시 한번 이제 나오니까 거기 가서 볼게요. 만기까지 보유할 때 나오는 수익률, 일종의 이제 예상 수익률이거든요. 만기 수익률은. 우리 지금은 요거를 기억을 해야 되겠다. 이게 만기 수익률을 의미하는 정의다. 그다음 이제 채권 단가는 만기 수익률로 계산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권 가격. 그 만기 수익률과 역액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놨냐면 여기다 이제 표면이율이라고 이렇게 넣기도 해요, 시험에서. 표면이율이 아니고 만기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을 계산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만기 수익률을 알아야 돼요. 물론 표면이율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핵심이 이거라는 거예요. 통상 채권은 이제 가격 자체가 10,000원 기준으로, 액면 10,000원 기준으로 시장 가격을 이제 거래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액면이 1억짜리다 그러면 1억을 다 숫자로 표시해서 거래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10,000원당 단가를 계산해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가치 계산할 때는 액면을 보고 환산하면 되니까. 만기 수익률에 의해서 결정된 채권 가격, 그걸 이제 단가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이것들 말 그대로 이제 다 기초 개념이죠, 여러분. 자, 이번에는 이제 채권 이제 분류하는 것, 채권 종류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러 각도에서 채권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국채다, 지방채다, 특수채, 회사채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발행 주체에 따라서 분류하는 거겠죠, 여러분. 이 기준이 뭐냐? 그러면 이제 발행 주체인데요. 자, 정보, 지자체, 또 특수법인, 이제 상법상 주식회사. 요 얘기는 역시 뒤에 또 별도의 파트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또 이제 보증 여부에 따라서 채권 만약에 발행자가 파산하면 원금이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신용위험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기간을 두기도 하는데 담보부사채, 이건 이제 담보를 끼고 발행하는 이제 사채를 말하고요. 보증사채는 제3의 금융기관이 이제 보증서 주는 거죠. 여기 여러분 뒤에 이렇게 사채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게 다 회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신용위험이 가장 큰 게 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겠죠. 그래서 무슨 사채 그러면 다 이제 회사가 발행하는 거고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전장치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요게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이제 회사채는요 다 무보증 사채예요. 보증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채권을 발행해요. 그러니까 발행자가 회사가 자기 신용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이 채권을 발행할 때 회사채는 특히 무보증사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발행할 때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돼요. 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신용등급을 이제 부여받아서 투자자한테 알려야 돼요. 그럼 투자자가 그 신용등급을 보고 이제 살지 말지 의사결정하는 거겠죠? 근데 신용평가를 받을 때 2개 이상의 신용평가 기관, 우리나라 뭐 한신평, 전신평 이렇게 신용등급 부여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왜 2개겠어요, 여러분? 상호 교차 점검해야 되잖아요.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니까 2개 이상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현재 우리나라 회사채는 대부분 이렇게 무보증사채라는 거, 이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사채가 맞냐, 무보증사채가 맞냐 그랬을 때 무보증사채가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자기 신용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신용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신용평가를 받아서 발행하는 채권을 영어로 이제 크레딧물 이렇게 부르죠. 신용물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크레딧 채권. 자, 이번에는 이자 원금 지급 방법에 따른 분류. 자, 이번 시간에 다루는 것 중에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언제 얼마만큼의 이제 원금 이자를 지급하는 거냐. 요걸 이제 분류할 때 그걸 이제 이자 원금 지급 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복리채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정기예금 할 때도 복리예금 있잖아요. 복리예금, 달리예금 있듯이 그 개념이에요. 자, 복리채라는 건 복리이자를 줘요. 만기까지 이자 지급 단위기간 수만큼 복리로 이자 재투자돼서 근데 이 재투자를 이 투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발행자가 책임지고 재투자해주겠다. 개념상. 그래서 언제 주냐면 만기 때 한 번에 다 지급해주겠다. 원금 이자를 만기 때 한 번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는 아무것도 못 받아요. 만기가 돼야 원금하고 이자. 근데 이제 복리 이자를 받는 거죠. 그러면 표면율이 동일해도 이 재투자 횟수에 따라서 만기 상환액이 이제 달라질 거예요. 이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재투자 횟수가 크면 복리 효과가 커지니까
만기 상환 금액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 이렇게 하면 이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채권을 공부하실 때는 무조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저절로 외워지고 이제 쉬워진단 말이에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겠다. 그런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채권은. 이런 건 이제 이해만 하면 되잖아요. 자,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만기가 5년이고 표면율 2%, 연단위 복리채다. 연단위. 그러면 1년마다 이자를 원금으로 해서 복리효과를 내주는 거죠. 그럼 만기 상환 원리금이 얼마냐? 그러면 얘는 5년 후에 원금이자 얼마 받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식을 이렇게 만들면 되죠. 우리는 여기 이제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그럼 원금 10,000원, 5년 후에, 그럼 가로 1 플러스 이 10,000원에 2% 표면율, 그럼 0.02, 그리고 복리니까 이거 5승. 이렇게 이제 지수로 계산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냐?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계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식만 우리 잘 보면 되는 거죠. 수학 개념으로. 근데 요번엔 두 번째 예제를 보면, 만기는 3년, 표면율 8%, 요번에 3개월 단위 복리이자를 주는, 복리효과를 내주는, 역시 이제 복리채다. 그러면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 그럼 3년 후에 얼마 들어오겠냐? 원리금 했을 때, 식을 이렇게 만듭니다. 원금 10,000원, 가로 1, 이게 원금이란 뜻이고, 요거에 8%인데, 이건 연율이잖아요. 근데 3개월 단위라 그랬으니까, 요걸 4등분 해야 되겠죠? 4로 나누면 3개월치 이자가 되고, 그거에 지수를 12승을 곱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만기가 3년짜리인데, 1년에 4번 재투자가 되는 거니까, 12승.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냐고 이렇게 시험에 묻겠습니까? 이 12승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12번 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내요. 시험에 내면, 요 이제 식만 찾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지금 이 사례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조건은 좀 다르지만, 연 단위 복리채보다는 3개월 단위 복리채가 이자가 클 것이다. 복리 효과가 크니까. 그런 뜻이죠. 자, 이번에는 이제 달리채를 보겠습니다. 달리채. 달리채는 현재 발행이 안 되는데요. 이제 공부 목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달리이자 주는 채권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복리이자 주는 채권에 투자하지. 그래서 이건 이제 발행이 안 되지만, 개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달리이자를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재투자가 없는 거죠. 달리이자를 주겠다. 언제? 만기 때 역시. 만기 때 원금 이자를 한 번에 주는데 달리이자를 주겠다. 자, 예를 봅니다. 만기 3년 표면율 1% 이제 달리채다. 그럼 역시 이제 3년 후에 원금 이자를 받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만큼 받는 거다. 원금 10,000원 가로 1 플러스 요거에 2%니까 0.02 그리고 바로 곱하기 3년치니까. 그러면 여러분 요거 200원이잖아요. 10,000원에 2%면 연 200원 3번 받는 거니까 1,600원.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재투자가 없는 거죠. 곱하기 3. 이게 달리 방식 아닙니까? 네, 이해되셨죠? 이렇게 식 만드는 거 수학 개념. 이번에 이제 할인채 보겠습니다. 할인채는 이자를 안 준다 그래서 무이표채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채권 공부하실 때 무이표채. 그러면 이게 할인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할인채라는 것은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선지급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만기 때는 원금만 주는 아주 특이한 채권이죠. 그러니까 만기 때 이자를 안 주고 원금만 주고 그럼 발행할 때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자를 안 준다. 이표가 없다. 무이표채. 원금만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만기 3년 표면율 2% 할인채의 만기 상환 원리금을 계산해봐라 이렇게 물으면 이게 할인채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표면율 만기가 몇 년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10,000원 들어옵니다. 액면만. 자, 그러면 얘가 이 만기 때 10,000원 주는 얘가 얼마로 발행되는 거냐. 이자를 미리 공제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걸 계산해 봅니다. 3년 표면율 2% 할인채 발행 가격. 그러면 살 때 얼마 주고 사는 거냐 했을 때. 그럼 이런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가죠. 연 2% 이자에 3번. 이거 달리로 할인해요, 여러분. 복리가 아니고 달리로 할인한다는 거. 그럼 10,000원에서 600원 빼는 거잖아요. 9,400원에 이제 발행되는 거다. 그럼 600원치 이자, 3년치 이자가 600원이니까 10,000원에서 600원 빼서
9,400원에 내가 할인채를 사서 3년 후에 10,000원 받는 거다. 이게 이제 할인채예요. 무이표채. 자, 이제 시장에 제일 많은 건 이표채입니다, 여러분. 이표채. 이표채는 이제 쿠폰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제 이자를 중간중간에 지급하겠다. 이제 쿠폰을 주겠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마다 뭐 3개월 주기, 6개월 주기, 1년 주기 이렇게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한다. 물론 만기 때 이제 원금은 만기 때 주는 거죠. 우리나라 회사채는 대부분 이렇게 그것도 이제 3개월 주기고요. 이제 국채 중에서 국고채도 이표채가 대부분인데요. 이표채를 발행하는데 그거는 이제 6개월마다 줘요. 정부가 발행하는 이제 국채는 6개월 단위 이표채고요. 회사채는 3개월 단위 이표채가 대부분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현금으로만 한번 봐봐야죠. 만기 3년 표면율 10%, 연 10% 이자를 주는데, 이자 지급 단위 기간이 3개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10% 이자를 2.5%씩 쪼개가지고 4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이렇게. 자, 액면은 10,000원이라고 그랬을 때, 그럼 얘 이제 현금으로면 어떻게 되냐? 이게 이제 복잡하죠. 이 표채는 현금으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앞에 세 가지는 무조건 만기 때만 돈을 주니까 만기 현금으로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러면 1년에 4번 이자를 주고 3년이니까 총 12번의 이자를 받을 거 아닙니까? 1년에 4번씩 3년치니까 12번. 그러면 2.5%니까 250원. 그러니까 3개월 주기로 250원씩 쭉 이자만 받다가 요 36개월이 이거 만기잖아요. 이때는 1,250원을 받겠죠? 왜냐하면 원금 10,000원하고 3개월치 250원.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표채다 그랬을 때, 그럼 만기 때 들어오는 돈이 얼마냐? 그러면 10,000원과 250원, 1,250원. 이걸 11,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는 10,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때는 이제 원금하고 이자 들어오는데, 이자가 3개월치니까. 그러니까 이표채가 좀 복잡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주 주면은 그 재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미리 받은 거, 이거 만기 때까지 이렇게 재투자 할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4가지를 봤습니다. 복리채, 달리채, 할인채, 이표채.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한번 이렇게 복습을 해볼게요. 자, 만기가 3년짜리고 표면율 8%, 액면 안 줘도 되는데 10,000원이라 이렇게 가정하고. 그럼 여러분 얘네들은 이제 현재 시점에 1년, 2년, 3년 여기가 이제 만기일 것이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연단위 복리채로 발행된 거다. 이 조건인데 이게 연단위 복리채다. 그러면 현금으로는 어떻게 돼요? 1년, 2년 시점에 아무것도 안 주죠. 만기 시점에 얼마만큼 준다? 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10,000원, 가로 1 플러스 표면율 8%, 그거에 3승. 복리니까. 이번에는 달리채다. 그러면은 역시 만기 때만 돈을 주는데 10,000원, 가로 1 플러스 0.08 곱하기 3. 이게 달리죠. 그럼 38, 24, 이건 12,400원 될 거고, 이건 그거보다 좀 커질 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할인채다 그러면 무조건 만기 때 10,000원이다. 중간에 아무것도 없고. 자, 이제 이표채는 이제 현금으로 여러 개인데, 자, 연단위 이표채로 가정합니다. 가장 단순한 거. 그러면 1년, 2년, 이자 들어올 거다. 이자가 8%니까, 일단 800원 이자, 800원 이자, 이때는 원금하고 800원 그래서 1,800원. 이런 식의 이제 현금 흐름이 생기죠. 그럼 여기 이제 이게 만기만 이렇게 놓고 보면 조건이 똑같다고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게 현금 흐름 커요? 만기만 놓고 보면 이게 현금 흐름이 가장 크죠. 그리고 요 할인채가 현금 흐름이 가장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할인채는 원금만 주고받으니까 원금과 복리이자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크고 이게 작다. 그러니까 이표채가 제일 작은 게 아니에요. 할인채가 제일 작은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요 3개 있지 않습니까? 이 3개를 갖다가 만기 때만 지급한다 그래서 이제 만기 일시상환 채권이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중도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구분을 많이 해요. 만기 일시상환 채권이냐, 중도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냐, 이표채만 따로 띄어서. 이게 여러분, 이게 듀레이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이제 뒤에 듀레이션 다룰 때
얘는 두레이션이 만기하고 똑같습니다. 얘네들은. 만기 때 돈을 주니까 두레이션이 원고 매수 기간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만기하고 같아요. 근데 이제 요 2표째는 중간에 이자를 받으니까 만기보다 두레이션이 짧아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요게 계속 채권 투자 전략, 두레이션 이런 데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반드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재에 따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만기에 따라서 편의상 우리가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세요. 우리나라 기준이 몇 해 전에 바뀌었습니다. 미국하고 똑같아졌는데, 만기 1년 이내짜리를 우리가 단기라고 보고요. 1년에서 10년까지를 중기라고 보고, 10년 이제 넘어가는 것을 장기채로 이렇게 분류한다. 과거에는 이 기준이 5년이었거든요, 여러분. 5년 이상짜리를 장기채라고 그랬는데, 이제 10년, 그렇게 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10년 이상짜리 발행해도 중간에 매매를 하다 보면 5년 안에 10년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고 1년 이내로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원래 발행할 때 만기가 어땠냐, 이제 그거죠. 그 다음에 교재에는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화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채권을 발행할 때 자국 화폐로 발행하는 거냐, 외국 화폐로 발행하는 거냐. 근데 저는 좀 이제 각도를 달리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재에. 이 국제채라는 게 이제 뭐냐면 비거주자,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외국에서 채권 발행한단 말이에요. 해외에서 채권 발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 외국 기업들도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국제채인데, 그러니까 비거주자, 그 나라 거주자가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들이 채권을 발행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발행하냐, 다른 나라 외국 통화로 발행하냐, 거기에 따라서 외국채, 유로채 이렇게 이제 나눕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외국인이요. 자,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이제 KRX 한국거래소죠.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원화 표시로 우리 화폐가 원화니까 원화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다 국제채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 외국채라고 부릅니다. 포린 본드. 그러니까 그 나라 거래소, 그 나라 통화로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 나라 화폐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채라고 불러요, 여러분. 역외 이런 뜻이죠. 유로가 유럽 지역이 아니고 역외. 유로채. 근데 이걸 그 나라를 연상할 수 있나 여러분 이제 상징물을 갖다 이렇게 별칭을 붙이는데요. 바로 이제 떠오르게. 외국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걸 갖다가 아리랑 본드라고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아리랑. 그럼 이제 대한민국이 연상되잖아요. 요걸 갖다가 김치 본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리랑 본드가 뭐고 김치 본드가 뭐냐. 일단 이제 우리나라 것을 좀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 이해되셨죠? 여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화폐가 원화다. 그러면 이게 뭐다? 외국채입니다. 그러면 별칭을 뭐라고 표현한다? 아리랑. 근데 달러 표시 채권. 여러분 그 나라 화폐가 아니면 통상 달러로 발행합니다. 유로채는 화폐가 다 달러예요. 달러가 국제통화니까. 그러면 우리 이거 김치본드라고 이름 붙였어요. 김치본드. 예, 외국채. 외국인이 발행하는데 그 나라 거래소 통화로 발행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 아리랑 그럼 뭐예요, 이거? 원화 표시 채권이 되겠죠? 원화, 양키. 미국에서 발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양키. 사무라이, 일본, 엔화 표시. 팬더, 위아나, 중국이겠죠? 불독은 뭘까요, 여러분? 이게 영국이에요. 파운드로 이제 발행하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불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유로채는 뭐다? 다른 나라 화폐로 발행하는 거다. 주로 요거는 이제 달러를 많이 쓰는데요. 일단 이제 우리는 김치라고 부르고 사무라이 아니고 쇼군, 일본이 되겠죠. 딤섬, 이건 이제 홍콩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홍콩에서. 요거는 화폐가 달러는 아니고요. 이거 위안화인데 홍콩에서 발행하는 거고, 요 팬더는 이제 중국 본토에서 발행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냐? 예, 그러진 마시고요. 일단 우리나라 거가 이제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아리랑 본드, 김치 본드, 예, 그거 구분하는 거, 그걸 이제 우선적으로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도 여러분 이제 이자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제 지급 이자의 종류라고 할까요? 이자 지급 이제 종류가 고정이자냐, 변동이자냐. 통상 채권은 여러분 이제 고정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채권을 본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드. 고정이자를 준다 이런 뜻이죠. 고정소득이 발생해서 이제 본드 아닙니까?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채권도 많이 발행해요. 이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채권을 FRN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여러분 채권, 이게 노트도 채권이고 본드도 채권인데 본드 그러면은 통상 고정이자 준다. 근데 노트 그러면 주로 변동이자를 주는 채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노트는 주로 이제 중기 개념의 채권인데 변동이자를 주는 채권을 노트라고 표현한다. 아시겠죠? FRN. 이제 변동이자. 통상 어떻게 주냐면 정해진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표면이율이 이렇게 돼 있어요. 표면이율이 무조건 8% 이렇게 쿠폰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럼 늘 800원 이자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CD 플러스 0.5%. 요 CD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라고 얘기하고요. 요걸 이제 가산금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발행 당시 요 발행자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 가산금리가 붙어요. 우리 대출 받을 때도 여러분 기본금리가 뭐 대출 이자가 2%다 그러면 거기다가 가산금리 어떻게든 얹어서 이자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요건 뭐예요, 여러분? CD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자 많이 받는 거고, CD금리가 떨어지면 적게 받는 거. 그러니까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거죠. 자, 이런 게 FRN인데, 통상 기준금리로 우리나라는 이제 CD금리를 사용하거나 국고채 금리를 사용한다. 국고채 금리. 아, 그렇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 FRN은 이런 게 특징이죠, 여러분. 발행 당시에 이자 금액이 확정된다, 확정되지 않는다? 확정되지 않겠죠? 고정이자는 현금 흐름이 딱딱 정해져 있지만 얘는 CD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이자 지급액이 불확실하니까 미리 확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FRN 가격 자체가 변동성이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면이율이 확정되어 있는 일반 채권 이게 이제 고정금리 주는 영어로 하면 본드죠. 그것에 비해서 수익률 변동 위험이 이게 작다는 게 FRN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를 들쑥날쑥하게 주니까 변동 위험이 더 큰 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정 채권이 더 금리 리스크가 크죠. 시장 금리를 반영 못 하잖아요. 근데 이 FRN은 그때그때 시장 금리만큼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가격 변동성이 오히려 작아요. 수익률이 변할 때 수익률이 변한다는 건 금리가 변하는 거잖아요. 시장 금리가 변할 때 오히려 위험이 작다. 왜냐하면 실세 이자를 주고받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고정채권보다 위험이 작은데 그렇다고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도 발행자, FRN 발행자 신용위험. 그래서 이제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수익률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두레이션이 작습니다. 고정금리 채권보다 변동금리 채권의 두레이션이 훨씬 짧아요. 두레이션이 그 채권의 위험, 변동성 지표잖아요. 네, 첫째 시간 이제 1장을 다뤘는데 이제 기초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 어려운 건 없었죠? 할만하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